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용산에 위치한 셀렉트라는 하이엔드 오디오 전문 숍입니다. 카르마부터 해가지고 저희 양쪽에 있는 할크로, 파워앰프와 프리앰프 이런 것들 초하이엔드 시스템들을 리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네트워크 스위치, 이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에서는 이런 네트워크 스위치의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오 파일들의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기에만 이제 집착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오디오 파일용으로 제작된 거와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거와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죠, 이슈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 기억에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덱스펙 싸움이 정말 치열하고 쌀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 나오면 그 다음 칩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뭐 192kHz 나오면은 뭐 다음에 384kHz 그렇죠. 나오고, 뭐 이 싸움이 치열했는데 이제는 거의 상향 평준화가 되고 이 앞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룬이 막 한창 위세를 떨칠 때는 룬코어 뮤직 서버로 이제 경쟁에 붙었다가, 그렇죠. 이제 더 앞단으로 가서 예전에 이제 스위칭 허브라고 그랬던 네트워크 스위치 이 전장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물줄기에 제일 앞단으로 관심사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네트워크 스위치는 과연 오디오에서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네트워크 스위치 리뷰를 여러 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전자파 노이즈, 그렇죠. RFI 간섭, 이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랜 케이블을 타고 들어오는 각종 노이즈 오염으로부터 지켜주는 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예. 어차피 디지털 신호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지만 그 신호 자체가 흐르는 거는 구리선을 통해서 이러는 거고, 그렇죠. 결국 물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서 거기 위에 올라타는 전자파 노이즈, 그다음에 접지가 불안정했을 때 전위차로 해서 그라운드 루프라고 해서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전위차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또 노이즈, 그리고 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SMPS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고주파 노이즈, 그리고 진동 노이즈. 그러니까 별의별 노이즈를 다 일단 스위치에서 걸러내는 게 음질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클럭, 시간축 오차로 인한 지터 노이즈, 그렇죠. 이것도 엄청난 이슈가 되곤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전기를 받아서 작동하는 기기들은 전원부로 인한 노이즈 간섭도 생길 수 있고, 기구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또 노이즈, 정말 노이즈가 인입될 가능성이 도처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문제점에 대해서 각 메이커들이 조금씩 또 다른 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난 오랜더의 NH10 네트워크 스위치는 과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을지 이번 시간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오랜더의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제 뭐 플레이어나 뮤직 서버, 스트리머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오디오를 했었던 10년 전, 15년 전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특히 디지털 앞단 쪽에서는 정말 앞서가는구나. 네. 뭐 2013년, 14년 미네쇼에 가보면은 그 하이엔드 부스에서 이 오랜더, 특히 그때는 W20이라는 정말 플래그십이 나왔었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 렉 상단에 있는 거 보고서 상당히 괜찮았던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NH10은 딱 보면은 전면에 아주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뭐 별게 없습니다. 좌측에 이제 스탠바이 버튼만 있고, 실질적인 기능적인 부분은 뒤에 이제 단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랜 포트가 총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2개는 그냥 RJ45 기가비트 랜 포트,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또 다릅니다. 이게 1, 2번은 오랜더의 필터 기술인 2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7단 구성이라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 오랜드에서 추천하는 거 보면은 먼저 센 노이즈가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받아들인 쪽에서는 7단 필터링을 추천을 하고요. 걸러낸 다음에 어떤 DAC나 스트리머로 넘어줄 때는 2단 필터링으로 출력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보면은 흔치 않은 BNC 단자가 보이는데요. 이게 마스터 클럭 입력 받을 수 있는 단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장 OCXO 클럭도 좋지만은 더 좋은 상위 버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비듬 클럭이라든지 이런 게 외장 클럭이 있으면 그걸 쓰시라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오랜더에서 예전에 출시한 MC10이라는 클럭이 있는데 딱 그거를 연결하면 딱 좋은 그런 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이 제품 자체는 일반적으로 요즘에 네트워크 스위치 이렇게 보면은
조그맣게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공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격대는 되게 높은데 되게 허접한 SMPS 전원부 이렇게 설계해 놓은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오랜도 NH10 같은 경우는 확실히 완전 풀 리니어 전원부를 채택해서 리플 노이즈를 가장 적게 만드는 그런 전원부 설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자파 노이즈라는 게 전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SMPS잖아요. 왜냐면 스위칭 그렇죠. 주파수가 뭐 80kHz, 100kHz까지 가니까 그런 면에서 리니어 전원부를 썼다 이거는 아주 괜찮은 착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되게 재밌는 기능이 뒤에 또 있더라고요. LED가 사실 요즘에 나오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든 뭐 여러 제품들이 화려한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사실은 음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하이엔드 메이커들은 그런 디스플레이 이런 거 아주 심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전면 패널을 크게 만들더라도 이제 차폐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신경 써서 만들곤 하는데 오렌더는 전면 이 뭐 버튼에서부터 뒤에 이제 RJ45 단자, 램 포트에 나오는 LED 다 꺼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옵션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음질을 위해서 편의성, 그러니까 밝기, LED 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렌더의 특기잖아요. 그래서 뭐 크리티컬 모드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선택을 하면은 그때 이제 AB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그 음질 차이는 컸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 랜 포트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깜빡깜빡이는 그 LED를 꺼버리는 게 또 트레이드 마크인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렌더도 그거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설계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SFP 단자 요것도 2개나 마련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SFP 이 광저련은 요즘에 약간 깊이 있게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 SFP 포트가 그러니까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포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사느냐 마느냐 이것까지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부에 있는 클럭 자체는 아까 김 PD님 말씀하셨지만 OCXO입니다. 이게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은 이제 뭐 TCXO 뭐 이런 것들 온도 보상하는 방식의 그런 클럭 오실레이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OCXO를 사용을 해요. 오렌더는 상급들은 다 OCXO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온도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 사후에 고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정을 해주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항상 일정하게 온도 유지가 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뜻하게 만드는 오븐 일단 마련한 그런 클럭이고요. 그리고 얘의 어떤 그 정밀도가 0.005 ppm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촬영 준비하면서 환산을 해봤더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 스위치의 랜 클럭 주파수는 기준이 25MHz잖아요. 25MHz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125Hz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확한 OCXO 클럭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영상을 2부까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은 전반적인 설계와 기능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이 사용하는 컨슈머 그레이드의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 스위치와 NSC10을 좀 비교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컨셉으로 잡았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SFP2까지 활용을 해서 다단으로 테스트하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클럭까지 붙여서 동기화 시켜보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에서는 네트워크 스위치는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룬 서버로 메모리 플레이어 사용을 했고 DAC는 MSB의 캐스케이드 사용을 했고요. 앰프는 저번에 저희가 리뷰했던 할크로의 이퀴녹스 프리와 이클립스 모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카르마의 DB9S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두 곡에 대해서 2개 버전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NSC10을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 이렇게 각각 녹음을 했으니까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네, 두 곡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기존에 여기 NH10을 적용하기 전에는 HP에서 나온 제품을 사용을 했죠. 근데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다시 이거를 빼고 그렇죠. 역체감을 또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주 마이크로 디테일, 세부 표현들, 아주 야금 처리된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명료하고 세부적으로 더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생기가 넘치고 더 생동감 넘치게 들리는 그게 첫 번째 좀 인상이었습니다. 이 웰메이드 네트워크 스위치를 투입했을 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음이 참 깨끗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배경도 상당히 정갈해지고. 근데 요번에 이제 이 NH10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은 제가 이제 이 부추 부침개를 좋아하는데 아, 네. 그거 하려면 이 부추를 또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도 이제 껍질 벗겨내고 그런 작업을 한 아주 깨끗한 부추들만 딱 모아놓은 느낌이 이 음에서 딱 들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음은 아주 더 선명하고 좀 맑아지고 그리고 저음은 형체가 분명해지고 네. 이러한 음질 변화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넷 아스크빅의 리버티도 그렇고 녹음까지는 안 했는데 퍼플레이의 챈트 뭐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특히 중고역도 물론 심하지만 저역의 차이가 상당히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저역도 저역에서 약간 기존에 들었던 건 저역이 약간 부풀어 있는 일렉 베이스나 막 드럼이나 컨트라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부풀려서 좀 과장되게 들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NH10이 딱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저역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맑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역 쪽이. 그렇죠. 이렇게 좀 변화된 것도 역시 그 근원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네트워크 스위치의 가장 큰 임무는 각종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떨궈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RJ 포트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일단 절연을 시키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그 전자파 노이즈 같은 걸 떨궈내고 그리고 초정밀 클럭을 써서 거의 리클럭 수준으로 25MHz를 뒷단에 이번에는 이제 MSB가 되겠지만 네. MSB로 보내준 그 효과가 크고 예. 세 번째는 그 SMPS 대신에 정말 그 리플 노이즈가 없는 예. 리니어 전원을 써서 전원 노이즈를 없애는 네. 요 세 가지 작업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네. 음질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에서 이게 중고역 쪽은 두 번째 곡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사람이 가장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역이 이제 1km에서 이제 3km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일단은 중역대의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기존에는 상당히 뭉뚝하게 들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해상도의 문제, 해상도를 흐리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요인들이 이제 나중에는 NH10이 그걸 좀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너 디테일 그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훨씬 더 좀 명료하게 그렇죠. 들렸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은 음악 신호만 받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변화가 컸던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 곡에서는 아까 첫 곡에서 느꼈던 뭐 깨끗해진다, 뭐 SMB가 예. 높아진다 이런 거 플러스 음 간격이 되게 촘촘해진 걸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뭐 이제 계단 높이가 되게 커갖고 되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두 번째 곡에서는 그 계단 오르는 폭이 좁아져갖고 아주 편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음의 거리가 되게 촘촘해졌다. 그리고 예. 입자 자체도 상당히 고와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제 이 역체감 하려고 빼버리니까 네. 되게 이제 거칠어지고 되게 좀 뭉툭해지고 소란스러워지고 정말 안 좋은 형용사는 순간적으로 다 떠올릴 정도로 변화가 컸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곡에서 현악기가 좀 이 NH10을 적용했다가 빼버리면 막 까칠까칠하게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이 부슬부슬 막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과정에서 표현하면 약간 그런 정도로 약간 노이즈가 이게 뭔가 얹혀서 계속 하모닉스 부분에 끼어드는 예,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코나님하고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좀 예. 홈 레코딩에서 되게 성의 없게, 물론 이제 성의 있게 했겠지만은 네. 결과물 자체는 네.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소란스럽고 거칠고 노이즈 플로어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좀 음악 자체에 좀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을 정도로 그 역체감이 컸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더 NH10 첫 번째 리뷰를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어중간한 가격대에 이런 제품들, 뭐 이런 것들 요즘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저렴한 제품들. 그런 것들 써보면서 이게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대로 만든
중급 이상의 이런 네트워크 스위치 써보면 그 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듭니다. 이게 그렇죠. 제대로 된 설계부터 실제 퍼포먼스까지 제대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스위치다. 그런 판단이 서네요, 저는. 그렇죠. 이제 네트워크 스위치의 효용성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사실이 되었고요. 이제 예. 선택의 문제인데 이 NH10의 시그니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나 되는 RJ45 포트 그렇죠. 그리고 SFP 광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포트가 2개 네.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게 큰 시그니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부에서는 NC10을 하나 더 써서 듀얼로 사용해보고 거기에다가 클럭까지 붙여서 테스트하는 약간 익스트림 버전으로 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거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